네, 먼저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강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한슬아라고 합니다. 오늘 좀 특별한 줌 미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지나온 저의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PM을 시작한 지 20개월 됐어요. 딱 20개월이 됐고, 지금 여전히 열심히 너무너무 재밌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제목을 실력도 운도 노력으로 만듭니다라고 적어봤어요. 사실 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워낙에 PM이 신규 유입이 빠르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라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제 이야기 한번 진솔하게 좀 들어보는 시간이 될게요. 제가 왜 이렇게 강의 제목을 지었냐면, 저를 딱 보시면은 그냥 그렇게 뭐 노력파처럼 안 보이실 거거든요. 그냥 딱 외모만 봤을 때는 그냥 뭔가 쉽게 쉽게 온라인 깨작깨작해서 운이 좋아서 잘 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의외로 노력파고요. 지금도 사실은 뭐 밖에 현장 미팅이 초반보다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집에서도 저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계속 PM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노력이 99%였던 것 같아요. PM을 하면서도. 근데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김유경 사장님이 강의해 주셨을 때, 어, 이야기를 해 주셨었잖아요. 김유경 사장님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고, 남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낯도 좀 가리고, 그리고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고 효율성을 굉장히 좀 따지는 편이고요. 답정너는 뭐냐면, 저는 제 중심이 좀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딱 옳다고 판단이 들면은, 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중심이 있고 약간 줏대 있는 스타일이고요. 남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그리고 인맥 넓히는데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건 네트워크 하기 전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만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가 넓기보다는 좀 좁고 오래된 사람들, 오래된 친구들만 자주자주 만나고 일주일에 5번은 똑같은 친구들 만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먼저 연락 잘 안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 PM을 만나기 전 뉴스킨 할 때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뉴스킨을 하면서 물론 초반에는 어느 정도 결과를 냈지만 사실 10년을 마칠 때 종지부를 찍을 때 제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었거든요. 뉴스킨에서는 저는 절대 성공자가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회사를 비교하고 누스킨과 PM의 회사 비교도 하지만 저는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아무리 누스킨의 뭔가 복제 툴이 어렵고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잘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잘했고 결과를 내는 분들은 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내가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저는 거기서 못 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10년 정도 사업을 하고 제가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타인지가 된 거예요. 메타인지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에 되게 적절하지 못한 못한 성향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PM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자신감과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나의 성격과 성향으로 다른 일을 해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되게 의욕이 떨어져 있었고요. 정말 소위 쭈구리였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면서 제가 뭘 많이 했었냐면 그렇게 등산을 갔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뭔가 성취감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좀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작은 성취감이라도 맛보기 위해서 등산을 갔는데 등산도 혼자 그렇게 갔어요. 개인주의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갈 때도 있었고
뭐 이렇게 뭐 엄마랑 갈 때도 있었고 동생이랑 갈 때도 있었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 눈 떴을 때 그냥 괜히 누구랑 시간 정해서 가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을 때 후다닥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랬어요. 저 집이 청계산이랑 가까워가지고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는데 왕복 한 1시간 반, 2시간이면 딱 정상을 찍고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하면서 등산을 되게 자주 다녔었어요. 한 1년 정도를. 그러면서 내 부족함을 깨달았던 순간이었고, 그때가.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까? 육아나 하면서 살까? 근데 또 반대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볼까? 이 갈등의 시간을 조금 1년 이상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껏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거는 변화를 않겠다는 그런 것들은 그냥 지금 이대로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내 삶이 만족스러운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사업하면서 돈 잘 벌고 있었고, 뭐 아이들 육아하면서 그리고 뭐 30평대 집에서 신도시에서 살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나쁘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변화를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강력하게 원하면 변화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최근에 김승준 그룹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이번 주에 독서 미팅 하는 책 부의 확신이라고 혹시 읽어보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 문구가 가장 꽂혔어요. 욕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준다라는 딱 그 문구가 너무 꽂혔거든요. 근데 저는 욕망은 엄청나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나는 반드시 내가 이 능력을 나도 함께 가졌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PM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딱 PM을 만나자마자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10년 했었으니까 나 무조건 잘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황대한 스폰서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 제가 뭐 한 3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거 되게 꿈이 엄청 작았었어요. 왜냐면은 뉴스킨 하면서도 너무 어려웠었고, 내가 부족함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었기 때문에 이걸 깨야지만은 그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많았었고, 지금의 저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첫 미팅을 제가 5월 19일에 했었어요. 2023년도 5월 19일에 황다현 스폰서님을 처음으로 만났죠. 근데 사실 이날 사업 설명도 해주시고 대본도 보여주시고 보상도 풀어주셨는데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유튜브를 수십 번을 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나갔고 사실 저는 이 미팅을 통해서 황다현 스폰서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궁금해서 미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딱 첫 만남부터 활짝 웃으면서 들어오시면서 그냥 느낌이 좋았어요. 느낌이 좋았지만 뭔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죠. 집에 와서도. 근데 질문은 또 엄청 많이 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황다현 스폰서님한테 카톡 보내면서 질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사진 날짜를 보시면요. 5월 23일이에요. 사업 시작도 하기 전이었는데 저는 이때부터 칼을 갈고 있었어요. 사실은. 하겠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었고, 근데 집에서 보상 플랜 공부를 매일같이 했어요. 이 영상이 정소진 그룹장님 보상 플랜 강의거든요. 이 통통한 복이 가득한 손 보이시죠? 이 영상을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많이 보면서 입으로 내뱉고 연습하고 그냥 그거를 이미 딱 내가 스타트하기 전부터 저는 그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깔려 있긴 했지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하고 싶어서 이 연습을 계속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변하는 스폰서님이랑 2대1 미팅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딱 미팅이 이제 수유센터,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5월 26일에 수유센터에서 정소진 그룹장님과 김승준 그룹장님, 권경희 그룹장님을 딱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룹장님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딱 했었어요. 그리고 이날 정수진 그룹장님이 저한테 사장님 6개월 PT 플랜 한번 짜보세요. 6개월 안에 PT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6개월 안에 어떻게 월천을 벌어?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최대 한 1년 정도 사실 1년 안에 가도 내가 잘하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의뢰하시는 말씀이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날 정소진 그룹장님의 커미션도 봤었죠. 1,800만 원이 찍힌 걸 보면서 그냥 신기했었어요. 이게 정말 되나? 그냥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버시는 게 맞기는 한가 보다. 그냥 그 정도였지. 뭔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은 크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날 정수인 그룹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장님, 빨리 오픈하시고, 빨리 오픈하시고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인스타그램에다가 빨리 글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시면 진짜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이미 글을 다 써놨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상도 연습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치밀하게.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 메모장에 이미 피밍 아웃을 할 준비를 단단히 해놓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올리냐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서 그날 안 올렸어요. 그 다음 날도 안 올렸고, 제가 그 다음 날, 5월 28일에 피밍 아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저의 감정적인 부분을 올리거나 누스킨에 저격한 글이 아니었고, 그냥 팩트 위주로 조금 담백하게 올렸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쓴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밍아웃의 약간 시초였거든요. 제가 이 글을 올리고 나서 그 뒤에 피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근데 이 글이 저는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지금이야 팔로워가 조금 더 늘었지만 제가 PM 시작할 때는 3천 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 공유를 35명이 하고 41명이 저장을 해서 하셨더라고요, 이 글을.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올리면서도 되게 설레이면서 두렵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글을 제가 밤늦게 올리고 그냥 자버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팔로워가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수백 명이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진짜만 남았구나. 그냥 진짜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DM과 카카오톡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평소에 저랑 소통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8년 동안 슬아 씨 봤어요. 10년 전부터 봤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봤었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평소에 저한테 DM을 보낸 적도 없었고, 뭐 좋아요를 남기거나 댓글을 남겨본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저를 계속해서 봐왔던 거죠. 근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10년 동안 저는 제가 보여줬던 모습은 그냥 기분이 나쁘던 좋든 저는 한결같이 SNS에다가 나의 이야기를 올리고 나의 스토리텔링은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계속 항상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굴곡 없이, 기복 없이.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좀 신뢰감을 보였던 것 같고, 그냥 누스킨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도 뭐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고, 남편과의 뭐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원만한 나의 가정 생활들도 많이 노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조금 신뢰를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제가 4개월 동안 하루에 거의 한 3명에서 4명을 미팅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정소진 그룹장님 카톡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베네피플이라는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거기에 신규로 이제 들어오면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개하신 분 박한슬아로 적혀 있는 사람이 하루에 3명씩 들어갔었어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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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패스, 만나면 패스,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카톡방을 리딩할 시간도 없었고, 오전에 카톡이 오면 밤 늦게 확인할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전국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이런 이야기 사실은 몇 번 들었어요. 아, 스폰서님 온라인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왔잖아요. 원래 온라인 잘했잖아요. 아, 저도 문의 왔으면 좋겠어요. 스폰서님 사람들이 먼저 찾아왔잖아요. 저는 제가 컨택해야 돼요.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 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 약간 온라인 마케팅은 쉽게 하는 일이다라고 좀 그런 것들을 깔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몇 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 반박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면 온라인 왜 안 하세요? 쉬운 일인데 왜 안 하지? 왜 하다 말다 하지? 그냥 3, 4개월 해보다가 결과 안 나면, 아, 저 온라인 아닌 것 같아요. 저 전단지 돌려볼게요. 아, 저 온라인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콜즈 한번 해볼게요. 이게 꾸준히 오랜 시간 해보지 않고, 이거 조금 해보다 안 되면 딴 거 하고, 조금 해보다 안 되면 딴 거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저는 처음부터 내가 온라인으로 결과를 내야겠다라고 이미 10년 전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가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나는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데 온라인 마케팅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모순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나는 쿠팡에서 사고, 난 맨날 온라인으로 뭘 엄청 우리 지문만 대면 결제 다 되잖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을 안 한다라는 거는 너무 구시대적 사고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시대와 동떨어진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로 펼쳐 나갈 수 있는데, 글로벌을 내가 비행기 타고 갈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저는 온라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꾸준히 해왔던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꾸준히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결과 낸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노력을 조금 낮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느꼈어요. 근데 저는 온라인에서는 내가 명단을 찾는 도구였을 뿐이지, 전 100%다 오프라인으로 대면 미팅을 했어요. 전 줌 미팅도 하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예를 들어 내가 부산에 갈 일이 있다? 그러면 부산에 미팅 하나가 잡히면 무조건 두 개, 세 개를 추가로 더 잡아서 내려갔을 때 세 명, 네 명을 만나고 왔었고, 전 내려갈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갔냐면, 이게 지방을 가게 되면 뭐 SRT도 타고 중간중간 택시도 타고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경비가 최소 20만 원 들거든요. 20에서 30은 무조건 쓰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풀 보너스가 내 일당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가서 풀 세트 내가 최소 두 개는 하고 와야지. 내가 가서 마이너스 치고 공 치고 올 수도 있죠. 사업이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가서 무조건 풀세트 두 개 하고 와야지. 내 경비 뽑고 와야지. 이 마음으로 했었고, 사람들을 만나면 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죠. 레이저가 나오고, 나와 헤어지기 전에 무조건 회원가입을 하고, 클로징을 하고, 결제를 하고, 카드를 꺼내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STP도 지금과 예전 사업 초반을 비교하면은 그때보다 아는 게 지금 더 많아요. 뭐 PM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도 훨씬 더 아는 게 많지만, 그때 그 에너지는 사실은 전 지금과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훨씬 더 에너지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대면으로 제가 미팅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누수 없이 계속 좀 탄탄하게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타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딱 지방에서 문의가 오면은, 아, 이 사람 만나러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저는 그냥 잡고 갔었고,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간을 잘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늘의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조건 결과를 낸다라는 그 마인드셋을 하고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 안 되면 그만이지. 아예 뭐 다음에 하겠지. 약간 이 생각을 그때는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님 다음엔 없어. 다음에 이 사람이 나를 안 만나줄 수도 있어. 그냥 그 생각으로 저는 모든 미팅을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많은 보상을 풀었고, 네, 데모를 했는데, 이때만 해도요, 제가 데모백이 없었어요. 저랑 같이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만 해도 데모백이 품절되어가지고 제가
그 종이 가방, 쇼핑백에다가 데모용품을 다 넣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 명, 네 명을 만나고 넣었다 뺐다 하니까 나중에 막 종이가 찢어져 있고 너덜너덜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다녔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2023년도 5월에 첫 황다현 스폰서님이랑 미팅을 하고 피밍아웃 하고 저는 3일 만에 event 마감을 했어요. event 마감하고 이제 그 다음 달 6월에 딱 매니저가 됐을 때 2주 만에 IMM 달성하고 그 이후 9일 후에 제가 VP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달에 4만 포인트로 VP 마감을 했고요. 둘째 달에 7만 포인트로 EVP 마감하고 셋째 달에 14만으로 PT 마감, 그리고 4개월 차 27만 포인트로 제가 SP 마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과 8월은요, 프로모션이 하나도 없는 달이에요. 근데도 저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사님들이 승급 목표를 할 때, 프로모션 달에만 승급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좀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후로.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프로모션이 없어도 승급할 수 있고요. 내가 마음이 없으면요. 정말 뭐 프로모션 할아버지가 있어도 승급 절대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6월에는 제가 매니저 첫 달이었잖아요. 근데 6월에 액티바이즈 프로모션이 이제 항상 있죠. 3, 6, 9, 12월에. 근데 이거 액티바이즈 프로모션도 내 산하에 뭔가 오토십이 좀 있어야지 내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매니저 첫 진입한 달이었기 때문에 이 달에도 저는 별로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SP를 마감을 할 때 저는 제가 어떻게 갔냐면 EVP 두 라인, VP 한 라인, 그리고 사이드로 IMM을 쫙 펼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강력한 리더, 뭐 PT 리더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대를 펼쳐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포인트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전 간 거예요. 그래서 직대로 IMM이 11라인 이상이 나왔었고, 딱 사업 4개월 차에 제가 그룹장이 된 거예요. 사업 4개월 차에 이제 막 조금 PM 좀 해볼까 하는데 갑자기 그룹장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웠고, 저는 누스킨을 하긴 했었지만은 제가 그때 막 조직에 크게 있고 파트너가 많아서 제가 막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냥 나는 내 일을 했고 직급 달성을 했는데 100명의 식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독립을 하게 됐고, 근데 그래도 다행히 또 감사하게도 주도적이고 정말 함께 이제 팀워크를 같이 잘 발맞춰 주신 그런 파트너 사람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탄탄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3년도 10월에 단톡방 분리가 되고 한 16개월 만에 이제 4배 이상의 인원으로 이제 불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 사이에 뭐 랠리 때 저희 피움방이 1등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에이펙 리더 미팅 처음으로 참여했던 리더 미팅에서 제가 한국 1등을 했어요. 이때만 해도요, 전 에이펙 리더 미팅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한번 가라 그래서 그냥 갔는데, 거기서 제가 직대 후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이제 랭킹에 올라서 이때도 이제 1등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좀 빠르게 결과를 냈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그냥 주도적으로 하는 자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보시면 5월 30일이에요. 5월 30일이면 하고 이틀 된 날이었고 첫 미팅이었어요. 첫 미팅이었고 이분이 이제 윤이나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킨 형제라인 사장님이셨고 PM이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이천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이날도 첫 미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스폰서님 후원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제가 갔어요. 그래서 가서 미팅을 하고 이제 윤 여사님이 그 상위 스폰서도 뭐 궁금하다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황대한 스폰서님과 같이 2대1 미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첫 후원 미팅 때 노트에다가 여기 사진에 보시면 모든 멘트를 순서대로 다 적었어요.
스폰서님이 하는 멘트, STP를 하는 순서를 다 적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폰서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필요하니까. 내가 빠르게 배워야지 내가 빠르게 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처음부터 내가 후원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지 빨리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후원 요청을 하게 되면 세명이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설명을 빨리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면 1대1로 미팅을 하면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나는 애가 둘인 엄마니까 무조건 단기간에 빠르게 결과를 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황대한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렇게 STP 할 때, 후원 미팅 할 때 메모하는 사람 제가 처음이었대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누스키는 10년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10년을 했고, 그 전에 그래도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듣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완벽함보다는 뭔가 양을 우선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완벽하게 뭔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미팅을 하고 STP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이건 경우의 수를 늘리는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양을 늘리는 데 집중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무조건 현장 클로징을 좀 이끌어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이 클로징 하기 전까지 집에 안 보냈어요. 이날도 윤희나 사장님이 엄청 고민하셨거든요. 5월 31일이었고 6월 1일이잖아, 다음 달. 6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다, 사장님. 월말에 패스를 하셔야 내일부터 전달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매니저 수당을 받으신다 해서 클로징을 하는데 한 3시간, 4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 셋인 것 같아요.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확신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파트너도 나한테 신뢰를 갖지 않을 뿐더러 내가 만나는 그 프로스펙터도 나한테 신뢰를 갖지 못하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SNS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희한하게 파트너 사장님들, 뭐 SNS 보면은 그 마음이 막 보여요. 그 에너지가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셋이 너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업에 대한 가치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PM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목표라도 내가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그 성취감들이 쌓였을 때 그게 나의 자신감, 그리고 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거든요. 작은 것을 성과를 냈을 때, 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 사람들한테 다이어트 하세요라는 얘기를 몇 명한테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 뚱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변화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였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내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이 바뀌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거는 저는 외적인 변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내가 변하면 거기서 오는 자신감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근데 저는 그걸 제가 스스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다이어트 해서 3개월 만에 제가 10kg 빼면서 제 마인드가 엄청나게 변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은 이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PM을 하기 전에는, 예전에는 뭔가 불평불만, 스폰서나 그룹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PM에 와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잘 돼도, 잘 되면 그룹 탓, 안 되면 내 탓.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편하고요. 그 마음이 세팅되어 있을 때 사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이 가치를 잘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분명히 선입견이 있는 일인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을 하거나 그런 일 아니야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인정을 했어요. 저 사람 나 다단계 하는 사람으로 봐. 다단계 하는 아줌마로 보겠지. 저는 그거를 인정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당당함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 다단계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저는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당당하고 다단계면 어때? 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내가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인정을 하면서 좀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고 12년 전에 네트워크를 할 때는 이런 것들로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남편이 조금만 뭐라 하고 하면 막 울고락불고락 하면서 이런 그런 일 아니야 막 하면서 막 싸웠었거든요. 그리고 나의 잠재력을 믿는 거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났다고 해서 여기서 안주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정말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나의 잠재력을 믿는 거. 그리고 파트너의 잠재력을 믿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파트너가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이끌어주고 또 그 파트너를 이제 존중하면서 믿어주는 마음이 그 사람들을 좀 주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파트너한테 참견하게 되고 내가 대신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할 일까지도 내가 끌어다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주도적인 사람도 의존적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죠. 가이드를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STP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알려주면서 이 PM은요, 굉장히 심플하고 제품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줘요. 이 NTC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너무 수월해요. 사장님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심플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자신감이 생겨서 막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직대 파트너들이 다 주도적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제가 주도적인 분들이 저한테 온 걸 수도 있고 반대로 제가 주도적으로 만든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근데 대신 예를 들어 파트너님들이 막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횟수는 많은데 그만큼 결과가 안 난다고 하면 그때는 점검을 한번 들어가요. 이분이 어떻게 STP를 하든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고 좀 수정을 해드리는 편이고 일단은 한번 좀 마음껏 할 수 있게 조금 기회를 주는 편이에요, 저는. 그리고 파트너들만 보기보다는 좀 스폰서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결과를 내고자 하면 나보다 먼저 결과를 낸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려고 했었고, 스스로 내가 상향 평준화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PM을 하기 전에 정장을 입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스킨을 하면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이긴 하지만 거기는 약간 영한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바지 입고 막 크롭티 입고 막 이러고 다녔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누구도 저에게 정장을 입으라고는 안 했는데 다 좀 정장을 입으시더라고요. 자켓 딱 입으시고 정장 바지 입고. 그래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꿨어요. 바꿨고 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게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내면을 보여줄 기회를 얻으려면요. 외면에서 일단은 호감을 줘야 돼요. 외면에서 이미 내면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쨌든 우리가 보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거 막 명품으로 휘감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한 모습, 신뢰감 가는 모습, 이런 단정한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보여주는 게 PM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고 과연 이 사람 PM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나? 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초기 사업자일수록 저는 복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반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막 사업했는데 갑자기 막 자켓 입고 하는 게 쑥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초기일수록 이 외적인 걸로 내가 탁 세팅을 하게 되면 더 자신감이 올라가게 되고, 그 비즈니스 복장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티셔츠에다가 자켓 하나라도 입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아파도 저는 무조건 구두를 신으라고 미팅 나갈 때는 구두 착용하고, 구두 굽도 너무 막 너덜너덜하지 않게 조금 깔끔하게 항상 좀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모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비즈니스 내가
비즈니스 미팅을 하든 시스템에 나오는데 모자를 쓰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자 쓰지 않는 거. 그리고 헤어스타일 깔끔하게. 머릿결도 부시시하면 조금 차분하게 트리트먼트를 하거나 염색도 너무 밝은 색보다는 조금 톤 다운해서 좀 차분하게 그리고 손톱 같은 것도 관리하고 좀 깔끔하게 뭐 네일 아트를 화려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좀 단정하게 깔끔한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고 뭐 피부 관리. 사실 우리는 PM만 꾸준히 먹어도 피부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피부 관리 그리고 다이어트. 꼭 날씬해야 되고 예뻐야 되는 게 아니라 좀 관리하고 부지런하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권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은 내가 아니라고 해도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나의 모습, 시선 처리, 딱 만났을 때 눈 똑바로 보고 레이저 쏘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신감 있는 자세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제흐름 사사분면에서 비사분면에 시스템 소득을 얻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PM에 사인업을 하자마자 갑자기 사업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PM에 사인업 하자마자 후원번호 1007-0616 나왔다고 해서 내가 권리소득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권리소득을 내가 PM에서 얻으려면 초반에는요, 저는 그 어떤 노가다꾼보다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초반에는 워라밸 같은 거 없어요. 저도 사업하고 진짜 제가 한 4개월, 6개월 정도는 워라밸이 어딨어요. 그냥 거의 일이었거든요. 집에 와서도 일이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 사업 초반에 김정현 사장님, 뭐 정혜진 사장님 막 같이 함께 뛸 때였는데 우리가 저희 진짜 노가다꾼 같아요. 진짜 저희 엄청 현장 노동자 같아요. 이 정도로 현장을 엄청나게 뛰어다녔었거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아침에 나가서 주스로만 계속 연명을 하고 밤에 한 10시에 들어와서 국밥, 막 집에서 국밥 먹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들어와서 신발 벗자마자 현관에서 누워버린 적도 되게 많았었고, 그러니까 항상 얼굴이 잿빛이었어요. PM을 하고 좋다는 건 먹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 미팅을 갔는데, 슬아씨 너무, 너무 피곤해 보여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 딴에는 나 건강기능식품을 내가 섭취를 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인데, 만나기 전에 나름 막 더 찍어 바르고 막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도 그 피곤함이 묻어 나왔었나 봐요. 근데 그래도 또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저는 리크루팅 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노동의 시간과 과정이 없으면 저는 권리소득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쉽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PM이 쉽지 않아요. 심플하기는 해요. 심플하고 간편하고 복제 툴이 조금 타사에 비해서 조금 비교적 쉽다라는 거지 쉽지 않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게 단순히 설명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제품을 잘 팔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쉽지 않아요. 내가 나가서 단돈 100만 원을 벌려고 해도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PM에서 내가 초반에 몰아쓰는 그 노동은요, 소모되는 노동이 아니라 쌓여가는 노동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초반에는요, 그냥 워라밸 포기 한번 해보세요. 워라밸 빠르게 포기하면요, 빠르게 결과 낼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정말 너무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비즈니스를 분리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일일비 하지 말자. 이 사업이라는 게 늘 잘 되진 않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전체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는 상향 곡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게 그 과정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늘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 PM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스트레스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일 즐거운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경험과 시간이 쌓여야 결과가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그 마인드셋을 하고 달려 나갔을 때
정말 강한 멘탈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 파트너 말 한마디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인들 말 한마디에 갑자기 울그락불그락 막 화가 나고, 막 갑자기 기뻤다가 화가 났다가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좀 평정심을 갖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이 잘 돼도 그게 계속 잘 되리란 법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이 일이 내가 뭔가 놓는 순간, 조금 해이해지는 순간, 이거는 언제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언제까지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분명히 결과로 돌아올 거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는 마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정사를 비즈니스에 끌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면서 남편이랑 싸울 때 있잖아요. 진짜 제가 한 사업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랑 대판 싸워가지고, 원래 저는 싸우면은 하루면은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사과를 하거나 화해하는데, 제 일주일을 말을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주일이 정말 제 마음이 지옥이었어요. 근데 나가서 저는 그런 티를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비즈니스 미팅을 하든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하든. 근데 그런 것들이 전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메타인지가 안 된 채로 남과 많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그것도 저는 철저하게 좀 분리가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좀 건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아, 저 사람은 저렇겠지라고 내 생각에서, 내 기준으로 지레짐작하지 않고, 궁금하면은 정확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니즈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려고 했었고, 그게 단연코 뭔가 그 미팅을 나갔을 때 프로스펙터뿐만이 아니라 파트너의 니즈 파악도 저는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는 이 정도 목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목표가 뭔지,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조금 알고 있어야지, 그가 원하는 대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좀 경청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좀 파트너가 원하는 목표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파트너도 뭔가, 아, 내가 이 선에서 뭔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좀 이제 업라인 스폰서님들한테 SOS 요청을 좀 하거나, 그리고 파트너가 꼭 내가 직대 스폰서여도 나보다 더 잘 맞는 스폰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좀 토스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야겠죠? 시스템이 들어와 있지도 않는 파트너를 저는 스폰서한테 연결하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분리를 했었고, 그리고 스폰서와 그리고 그리고 나의 파트너, 이 세 사람의 합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팀워크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라인이 잘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시스템과 나와 내 파트너를 잘 연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연결만 잘해도 사실은 50% 이상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이 내가 다 해야 된다 생각하고 내 손이 모든 걸 다 거쳐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눈 감아줄 건 눈 감아주기도 하고, 토스할 건 토스하고, 연결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명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목표 설정을 했을 때 실행하는 거. 그래서 나의 목표와 파트너의 목표가 함께 가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폰서, 파트너의 목표가 사실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폰서가 직급 도전할 때 저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더 많은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가 직급 도전할 때 내가 더 후원을 하면서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파트너들의 목표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저는 최고의 스폰서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제가 막 파트너들을 막 살뜰하게 챙기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해서 가르쳐주고 이러질 않았어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같이 그때 다 같이 빠르게 승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사업을 펼쳐 나가고 계세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을 막 뛰어다니고 전국 팔도로 뛰어다니니까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저렇게 하는 일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한 내가 뭔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게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 왜 이런 게 없어? 스폰서님 이런 거 좀 해주세요. 뭐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의존하진 않고 저는 그냥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뭐 PPT 자료라든지 시각화 자료, 포스터 이런 것들도 그냥 저도 원래 그런 거 아예 못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눌러 보니까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손 있잖아요. 손가락 있고 다 한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거 이것저것 눌러보고 끄적끄적 하다 보니까 어머 이게 이거구나 저게 이거구나 하면서 그냥 스스로 약간 독학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만든 어떤 거, 엄마 이거 미팅하고, 그리고 좀 담아두지 않고, 명확하게 제 의사 전달을 저는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할 말은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담아두고 내 안에 불만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낫지 않아요? 라고 좀 제안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내가 제안을 했을 때 그거를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나 또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그런 좀 소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짧은 시간을 지내면서도 파트너 사인님들, 스폰서님들이랑 좀 더 끈끈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거짓 없이, 뭐 숨김 없이 좀 솔직하게 소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꾸준하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를 브랜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인지가 정확하게 좀 된 것 같아요. 메타인지를 하고 내 타겟층을 좀 잡고 뾰족하게 마케팅을 했어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어떤 모습의 나를 보여줄까라는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메모를 많이 해놔요. 그 핸드폰 카톡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컨텐츠를 내가 만들거나 할 때도 그런 장면들이 내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메모해놨다가 만드는 편이고, 그렇게 하면서 좀 일관성 있게 나다운 진정성 있는 모습을 줘서 그런 것들이 좀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남을 따라하거나 이런 거짓된 모습은 오래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 퀄리티 너무 중요하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예쁘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한데요. 저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글을 통해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마음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이 중요하고 내가 글재주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뭐 어휘력이나 문장력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읽고 쓰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어떠한 글을 썼을 때 이 나의 글을 보고 어떤 단 한 명이라도 기분 나빠지는 글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격글이거든요. 저격을 할 거면 그냥 DM을 보내는 게 나아요. 저는 약간 그런 편이 할 말 있으면 그냥 앞에서 하지. 그런 저격글. 그리고, 어, 뭔가 내가 요즘 SNS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는 것은 조금 찾아서 스스로 배우는 편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컨텐츠 하나 올렸는데 너무 좋아. 퀄리티가 너무 좋아. 근데 막 일주일에 하나, 갑자기 막 한 달 동안 하나도 안 올리다가 두 달째 하나,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꾸준한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변화를 위한 독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타고나기를 아까 저의 그런 성향 많이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과는 진짜 거리가 먼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김정현 사장님이나 정혜진 사장님,
뭐 박인혜 사장님 이런 분들은 누가 봐도 타고난 네트워커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기질이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이고 관계를 쌓아 나가는 거 이런 것들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리학 책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을 좀 독서를 통해서 정신 수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PM에 와서는 제가 4개월 만에 갑자기 이제 그룹장이 되면서 이 리더십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스폰서링이 과연 뭘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은 금배들은 어떤 스폰서를 원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결국은 우리는 금배를 찾는 일인 거잖아요. 김금배가 아니라 뭐 박금배가 될 수도 있고 황금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금배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금배들은 그냥 나만 보는 스폰서를 원할까? 아니면 그냥 본인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스폰서를 원할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변화를 해내는 스폰서를 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스폰서를 원했거든요. 스폰서가 해내는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는 모습, 어제보다 오늘 더 노력하는 그런 스폰서. 지금 당장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뭔가를 실천나가는 거, 그리고 내가 그분한테 배울 점이 있는 그런 스폰서를 저는 원했거든요. 그러면 나도 그런 모습이 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초대자나 파트너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스폰서. 이것도,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파트너들이 본인 초대자나 파트너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스폰서인가?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파트너가 안 움직여요. 저처럼 사는 사람이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스킨 10년 하면서 10년 동안 제가 한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 제가 부족해서도 있었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빈배일 수도 있고요. 근배인데 내가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했거나 그 사람의 니즈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파트너가 하던 말던 그냥 내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로부터 어쨌든 만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나한테 재차 질문을 하죠. 나는 근배인가? 나는 정말 근배인가?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요. 또는,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남편이 반대를 해요. 애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아직 보여줄 결과가 없어서요. 뭐, 네트워크가 처음이라서 온라인 해본 적 없고요. 명단도 없고요. 스폰서가 멀리 살고요. 전 운전도 못해서 기동성이 떨어지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누가 해요? 이래서 못하면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이가 어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앞으로 미래가 훨씬 많이 남아있으니까 미리부터 준비할 수 있고. 근데 나이가 많아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연륜이 있어요. 사회생활, 사회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죠. 저 사람 말래 말 잘하잖아. 아유, 저 사람 부부 사업하니까 두 명이 하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트워크 마케팅 했던 사람이잖아. 저 사람은 애가 없잖아. 저 사람 서울 살잖아. 저 사람은 예쁘잖아. 또는 저 사람은 온라인 마케팅 원래 잘했으니까. 원래 영향력이 있으니까. 직급이 높으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원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없고요. 원래 온라인 마케팅을 잘했던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이 다 있고, 다 시작이 있는 거고, 애가 없으니까 저도 애가 둘이나 있어요. 근데 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한 것도 있었어요. 처음에 내가 PM의 확신을 가지고 저는 남편이랑 엄마한테 딱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 이거 1년만 집중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결과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1년 동안 나를 좀 도와줘. 그리고 엄마한테도 엄마 내가 엄마한테 좀 애들을 자주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돈 많이 벌면 엄마 잘해드릴게. 이렇게 저는 딱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딱 시작부터 저는 딱 그걸 깔고 갔었고, 그러면은 그 시간을 내가 최대한 단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나의 생각의 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탑쉐이프 6월에 런칭이 되는데, 이게 기회로 보이세요? 사장님들? 근데 저는 이걸 봐도요, 크게 설레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이게 탑쉐이프 할아버지가 나와서요. 기회를 못 잡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게 없어도요. 진짜 단 액티바이즈 한 통만 있어도 기회를 잡는 사람은 잡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신제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제품의 기회를 정말 내 걸로 만들 거냐, 아니면 남의 걸로 그냥 줘버릴 거냐, 그거는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마인드셋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탑CF를 나의 기회로 잡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점들을 변화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그 다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면 돌파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내가 약속을 잡는 것도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만나는데 밥만 먹고 헤어져. 또는 뭐 온라인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마음은 먹는데 정작 딱 실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막상 정면 돌파를 해보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고 오히려 얻는 게 훨씬 크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용기를 내느냐 아느냐 내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저는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갑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생각의 힘을 정말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고, 이 생각의 힘이 결과로 나온 적도 되게 많았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을 때도요, 저는 내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내가 못 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될 때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그 다음 스텝을 항상 준비를 했었고, 내가 100억대 부자가 되면 나는 어떻게 살까? 내가 1000억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내가 나의 자산을 관리하고 불려 나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항상 하면서 살고, 결혼을 할 때도 저는 이상형이 좀 명확하게 있었어요. 외모부터 피부 색깔, 말투, 그 사람의 뭐 학벌, 직업 이런 게 저는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사람을 저는 사실은 만났고 그게 생각의 힘을 저는 강력하게 믿어요. 전 종교는 없어요. 종교는 없고 신앙도 없고 그냥 저는 저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생각의 힘이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들어오신 사장님들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PM 사업의 결과가 달라질 거고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